그날 나는 남편의 전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 딸 눈에 피눈물 나게 해줄 수도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하려면 해봐봐. 라고 내가 다그친 날, 그동안 참았던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지쳐버린 마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날 저녁 남편의 딸 슬기는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 한켠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 아이가 참 불쌍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부는 재혼 부부입니다. 재혼 부부가 다시 이혼으로 이어지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출발이었겠지만 나에게는 매일이 조심스러운 날들이었어요. 남편의 딸 슬기는 착하고 정이 많고 생각이 깊으며 어느 한 부분 크게 나무랄 데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는 이 아이가 좋았습니다. 청바지가 이쁘네라는 내 말에 그날 청바지를 저한테 벗어서 주려고 했습니다. 달라고 한 게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엄마가 아닌 내가 엄마의 자리를 대신해도 될까 하는 망설임 속에서도 나는 슬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서운할 때도 있었지만 그건 친딸이라도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아이와는 인연이라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섭섭할 때도 있었습니다. 친딸인들 섭섭함이 없었겠습니까? 모든 일의 시작은 전화였습니다. 남편과 모처럼 일찍 퇴근해서 집으로 온 그날, 남편의 전부인은 집 전화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휴대폰이 일상화된 시절이었기에 굳이 집으로 전화를 한다는 건 의도처럼 느껴졌고요. 대개는 가족이 모여있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슬기 좀 바꿔줘요. 그녀의 어투는 늘 차갑고 당당했습니다. 정말 딸을 사랑하는 엄마라면 새 엄마가 있는 자리에서 전화 받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일부러 하지 않을 텐데 남편의 전 부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1차원적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내 딸인데 왜 전화를 못해? 라는 느낌으로 말입니다. 딸이 제가 있을 때 전화 받기가 조금은 불편할 거라는 생각을 못하네요. 휴대폰으로 하면 좋을 텐데요. 나는 가능한 한 부드럽게 슬기야. 엄마 전화 왔어. 하고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조금은 피해 주었습니다. 내가 부드럽지 않으면 슬기가 전화 받기가 더 어려울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통화가 길어지더니 곧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계속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일부러 저렇게 우리 가족들이 다 모이는 시간에 맞추어 일부러 전화를 한다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슬기 지금 씻으러 가서 전화 받기 곤란하니까 조금 후에 전화하라고 할게요. 내가 조금 단호하게 말하자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갑자기 톤이 높아지더니 쏘아붙였어요. 내 자식한테 전화하는데 왜 안 바꿔줘? 네가 뭔데? 씻으러 갔다잖아요. 네가 뭔데 내 전화 안 바꿔주냐고. 라고 합니다. 또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순간 나도 참았던 감정이 터져버렸습니다. 몰라서 묻냐고 되물었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 한 소리 했습니다. 네가 자꾸 이러면 너 딸 눈에 피눈물 나게 할 거다. 라고 했고 수화기를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고요. 전화벨은 그 후로도 계속 울렸지만 받지를 않았고 그럼에도 계속 전화가 옵니다. 저는 남편과 그냥 외식하러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은 억지로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서로가 전부인과 관련된 어떠한 얘기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여는 순간 눈이 퉁퉁 부은 슬기를 보고 우리는 멍해졌습니다.
남편은 전 부인의 외도로 이혼을 했습니다. 그 이후 우연히 소개를 받아서 우린 재혼을 했었는데 전 부인은 스스로는 힘들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조금이라도 짜증나면 온갖 소리를 합니다. 전 부인은 남편의 사업장으로 일부러 전화해서 거짓 소문도 내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일부러 전화를 안 받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 날이면 계속 전화벨이 몇 시간 동안 울리도록 놔두고 외식하고 올 때도 있었습니다. 일부러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맛있게 저녁을 먹으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엄청난 부재중 전화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너 딸 눈에 피눈물 나게 해주겠다고 한 그날은 외식 후 집에 돌아오니 딸이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전 그냥 남편의 딸이 그 순간만큼은 불쌍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제가 없던 자리에서 딸 아이가 말했다고 했습니다. 아빠, 나 엄마한테 가서 살까? 라고 했나 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딸이 그럴 만도 했습니다. 얼마나 저 욕하고 난리였을까요? 그럴 겁니다. 안 봐도 압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는 아무 표현도 하지 않더군요. 전 평소랑 똑같이 딸을 대하여 주었습니다. 아침에 학교 가기 전 살포시 깨웠고, 딸이 씻을 동안 아침 준비를 했었고, 밥 먹을 동안 점심 도시락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학교 급식이 점심과 저녁이 똑같이 나온다고 2번 먹기 힘든다고 해서 점심은 도시락을 싸서 주고 했었던 때였거든요. 저도 딸도 아무 소리 안 하고 평소처럼 대하고는 있었습니다. 며칠 후부터는 잠잠해지더군요. 그 이후로는 전 부인의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강하게 나가야 했었습니다. 이 일 있기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일 마치고 늦은 저녁을 먹고 집으로 왔는데 전 부인이 전화를 했습니다. 낮에 남편한테 전화를 했는데 남편이 받지 않았나 보더군요. 그래서 화풀이로 저를 찾았나 봅니다. 저녁에 밤 10시쯤 전화벨이 울렸는데 전 이 시간에 집으로 오는 전화는 누구 전화인지 이미 알고 있는 상태라 딸이 받도록 기다려주며 모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계속 나자 딸이 거실로 나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화를 하지 않고 응응만 하고 있다가 전화도 끊지도 않고 그냥 딸이 울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그 여자 바꿔라 라고 전 부인이 계속 얘기했나 봅니다. 제게 화풀이를 할 생각이었나 봅니다. 딸이 싸움 날까봐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꾸중과 욕설 속에서도 아이는 나를 보호하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전 부인이 나를 바꿔주지 않는다고 딸을 엄청 야단쳤고 바꿔줘선 안 되겠다고 판단한 딸은 끝까지 바꿔주지 않으면서 힘들어서 울고 있었나 봅니다. 제가 조용히 전화 코드를 뽑아버리고 씻고 들어가서 자렴. 눈부을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상황은 제가 느끼기에는 저 딸이 날 조금은 보호하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맙고 또 미안했습니다. 그래, 잘해주자. 잘해주도록 하자. 이때부터는 저도 마음을 담아서 딸을 대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친엄마가 없는 상황이라면 정말 완전한 내 딸로 키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친엄마 사진을 책상에 살짝 감춰서 안 보이도록 둔 것도 모른 채 했습니다. 청소하다 보면 보이거든요. 그냥 보이도록 두어도 전 상관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 사진은 이 아이의 엄마였고 딸은 그 여자가 낳은 생명이었으니까요. 나는 빼앗는 대신 덧붙이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엄마라고 부르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스스로 불러줄 때가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한테도 절대로 강요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스스로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주말에 엄마 집에 갈 때도 잘 다녀오라고 배웅을 했습니다. 추울 땐 잘 다녀오라고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줄 때도 있었습니다. 남편과 내가 인연이 닿은 것이고 남편은 전 부인과는 부부로서의 인연은 끊어진 것일 뿐 저 아이의 모든 것을 빼앗을 수는 없으니까요.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스스로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 딸이 대학생 때는 손톱 예쁘게 해드릴게요 라면서 네일 키트를 챙겨와서 손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제 생일 전날 밤이었거든요. 대학생이면 항상 용돈은 부족할 때고 마음 표현은 해야겠는데 그래서인지 살며시 네일 아트를 해주네요. 스스로 선물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생일 선물로 네일 아트 해준다고 표현도 못하고서 제 손톱을 만지는 딸을 내려다보면서 정말이지 사랑스러웠습니다. 딸의 진심 어린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네일 아트가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마음의 색을 칠하는 순간 같았습니다. 이런 딸을 만난 건 내 복이야. 그날 나는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남편하고의 사이는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이 힘들지만 절대로 아빠 같은 사람 안 만날 거다라는 딸을 보면서 위로라는 것도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재혼 당시에 저도 저만한 딸이 있었습니다. 딸이 학교 때문에 친정 엄마랑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 딸은 조금 강한 편이고 남편 딸은 유한 편입니다. 하루는 제 딸이 엄마 슬기랑 나랑 둘 중에 누가 며느리였으면 좋겠노? 라고 물었습니다. 슬기지. 라고 나도 모르게 얘기했습니다. 제 딸이 됐다. 나 삐졌어. 라면서 전화를 먼저 끊어버리네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딸이 다행이다. 엄마랑 슬기가 잘 지내서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지금보다도 얼마나 더 힘들지 딸은 알고 있을 테니까요. 돌이켜보면 나는 완벽한 엄마도 완벽한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나는 슬기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 사랑은 거짓이 아니었다는 걸요. 얼마 전 남편이 얘기를 했습니다. 슬기와 당신은 남달라. 보통 새엄마 그런 느낌이 아니야. 라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당신은 일단 빠지고 슬기를 만난 건 내 복이다 라고요. 슬기야, 엄마는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하단다.